이미연의 삶은 평범함 그 자체였습니다. 38배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 민혁과 6살 난 딸 아린이와 함께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죠. 아침마다 민혁이 출근길에 건네주는 따뜻한 키스, 아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엄마 품에 안기며 들려주는 하루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미연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가족여행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조각조각 파편처럼 미연의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마주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던 그 순간 민혁이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던 것. 뒷좌석에서 들려온 아린이의 작은 비명.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바라본 병원의 하얀 천장. 보호자분,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미연은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구멍은 사막처럼 말라 있었고 남편과 딸은요? 라고 간신히 내뱉은 물음에 의사는 무거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에 미연의 세상은 소리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혁도 아린이도 이제 이 세상에 없었어요. 더욱 가혹한 것은 환자분의 하반신은 척수 손상으로 앞으로 보행이 어려우실 겁니다. 양손의 중등도 마비가 남아 일상생활에는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라는 의사의 차가운 설명이었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병원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간호사들이 입에 밥을 넣어주고 배설을 도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몸을 닦아줄 때마다 굴욕감과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고통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치의 김 선생님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미연 씨,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거나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택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미연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민혁과 아린이가 없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힘없이 중얼거리자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때 병실 문을 누군가 조용히 노크했어요. 미연아, 들어가도 괜찮겠니? 익숙한 목소리에 미연은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민혁의 아버지 태준이 서 계셨어요. 2달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은 침대 곁으로 와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미연아, 힘들었지? 그 다정한 목소리에 미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후로 태준은 매일 병원에 와주셨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꽃을 놓아주시고 미연이 좋아하던 녹차 과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미연아, 선생님께 들었다. 앞으로의 생활을 결정해야 한다고. 어느 날 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어요. 실은 미연이 너에게 부탁이 있단다. 내가 괜찮다면 나도 널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사실 내가 젊었을 때 요양보호사 일을 했었단다. 미연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아버님, 저는 거의 움직이지 못해요. 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민혁이랑 아린이를 잃고 너까지 잃는 건 견딜 수 없다.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야. 활동보조사 김지은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미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살아보고 싶어요. 퇴원하는 날 태준이 직접 미연을 데리러 왔습니다. 미연아, 집에 가자. 속초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다 냄새가 나는 속초에 도착했을 때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집은 속초 바닷가 근처의 단독주택이었어요.
현관에는 휠체어 경사로가 새로 설치되어 있었고 욕실에는 손잡이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미연아, 내 방은 1층으로 했단다. 태준이 안내해준 방은 예전에 그의 서재였던 곳이었어요.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태준이 식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은 뭐가 먹고 싶니? 하고 물어주시는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지은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오늘도 목욕 깨끗하게 해요. 지은 선생님의 능숙한 솜씨에 미연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선생님이 오지 않는 날에는 태준이 미연의 몸단장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땀으로 몸이 끈적거려 불쾌했어요. 미연아, 몸이라도 닦을까? 태준의 말에 미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괜찮다, 미연아. 나는 간병 전문가였으니 이상한 생각 안 해. 태준은 수건과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손이 미연의 피부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 간호사들의 손과는 전혀 다른 감촉이었어요. 미연은 그를 남자로 의식하는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민혁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감정을 품다니. 하지만 점차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욕은 일주일에 4번, 지은 선생님이 오지 않는 날에는 태준이 담당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안 돼, 안 돼.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심장은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욕 중에 태준이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연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민혁이 엄마 혜진이 기억하니? 혜진이도 마지막에는 몸이 불편했었지. 그때 나는 일이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 혜진이를 혼자 두는 시간이 많아서 지금도 후회한단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미연이 너에게는 같은 마음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미연이 너에게서 혜진이의 모습을 겹쳐보고 있는 부분이 있단다. 그 고백에 미연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 미연이 너에게 미안하다. 미연은 움직이는 왼손으로 태준의 손을 천천히 마주 잡았어요. 아버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를 겹쳐보셔도 괜찮아요. 아버님의 매일의 온기가 제가 살아가는 버팀목이에요. 민혁이랑 아린이를 잃고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아버님과 함께 있으면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준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미연아, 나도 너와 함께 있으면서 구원받고 있단다. 둘은 울면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깊은 슬픔을 나누고 새로운 유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욕 시간은 미연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어느 무더운 밤 목욕 후에 태준이 미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연아, 피곤하지 않니?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어딘가 애절했어요. 미연은 그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간병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을 넘어선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버님,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의 손이 미연의 뺨에 닿았어요. 따뜻하고 힘있는 감촉. 미연은 눈을 감고 그 온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입술이 미연의 이마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망설이는 듯한 입맞춤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미연은 움직이는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떠나지 마세요.
그날 밤 둘은 선을 넘었습니다. 태준의 손은 미연의 몸을 부드럽지만 열정적으로 어루만졌어요. 움직이지 않는 미연의 몸은 그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목덜미를 스치는 그의 입술, 가슴을 감싸는 그의 손, 모든 것이 새롭고 금단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연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태준의 목소리는 괴로운 듯 했지만 미연은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건 사랑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아, 아버님. 미연의 목소리는 달콤하게 떨렸어요. 느껴져요, 아버님의 따뜻함이. 미연은 그의 가슴에 뺨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간병을 넘어선 깊은 결합이었어요. 민혁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음을 다시 발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만져주시면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나도 미연이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가고 싶어진단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둘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목욕 시간은 간병과 애정의 경계가 모호한 특별한 의식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일상화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갔습니다. 지은 선생님이 오는 날에는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가 떠나고 나면 둘만의 은밀한 시간이 시작되었죠. 오늘 지은 선생님이 뭔가 이상하게 보시던데요. 어느 날 미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미연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지은의 질문에 미연은 당황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는 젊은 며느리랑 시아버지만 사는데 괜찮을까? 속삭이는 소리들이 미연의 귀에 들려왔어요. 아버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태주는 미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 하지만 그도 세상의 시선이 무겁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미연은 홀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민혁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미안해. 이렇게 되려던 건 아니었는데. 태준도 마찬가지였어요. 혜진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연이를 사랑하게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아버님, 저 가끔 무서워요. 미연아,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어. 이게 잘못된 사랑이라고 해도 우리는 살아가야 해. 은밀한 관계는 계속되었지만 외부의 압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과 맞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지은 선생님이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거실에서 포옹하고 있는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은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지은 선생님,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런 관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저희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미연 씨, 저는 여러분을 신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은의 말에 두 사람은 절망했어요. 그때 태준이 일어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 선생님, 제발 들어주세요.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민혁이와 아린이를 잃고 죽고 싶었던 우리가 서로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미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갈 의미를 찾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랑이라고 해도 저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사랑에 정해진 형태가 있나요? 우리는 서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지은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힘든 결정이네요. 하지만 여러분의 진심은 알겠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과 태주는 지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지은 선생님의 이해와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후 두 사람의 삶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미연은 태준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되찾았어요. 재활에 진지하게 임하고 휠체어 생활에도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연은 처음으로 혼자 휠체어를 타고 속초 바닷가까지 나갔습니다. 태주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배웅해 주었지만 미연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조심히 다녀와, 미연아.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혁과 아린이를 잃었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 태준과 만나 새로운 사랑을 발견한 기적 같은 나날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아버님, 다녀왔어요. 집에 돌아오자 태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미연아. 다음에는 더 멀리 가고 싶어요. 아버님과 같이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가고 싶어요. 이웃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형태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연아, 우리 행복하지? 어느 저녁 태준이 물었어요. 네, 아버님. 정말 행복해요. 미연의 대답에 태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연은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혁과 아린이는 이제 없지만 태준과 함께 걸어갈 새로운 인생이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태준의 따뜻한 손이 오늘도 미연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비극에서 시작되었지만 서로와의 나날은 살아갈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 계속됩니다. 속초의 바다가 조용히 파도치듯이 두 사람의 인생 또한 잔잔하지만 힘차게 계속될 것입니다.